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흔히 땅 위에서는 침팬지, 물속에서는 돌고래가 가장 영리하다고 합니다. 소통 능력이 있는 데다 누가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Q도 높다는 겁니다. 문어를 꼽는 사람도 많습니다. 돌고래 못지않게 지능이 높은 데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학습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해서 그럴문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문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닷속에서 제일 어리숙한 물고기는 어떤 생선일까요? 넌센스 같은 물음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답은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고등어를 왜 제일 어설픈 생선이라고 하는 걸까요?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고등어의 지능지수가 낮아서도 아니고 낚싯대를 던지면 어수룩하게 덥석덥석 물어서도 아닙니다.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고등어를 놀림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옛날 프랑스 어린이들은 만우절이면 친구들 등에 몰래 물고기를 그린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눈치를 채지 못하면 바보라고 놀리며 놀았는데요. 예전 우리들 어릴 적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프랑스 아이들 왜 하필 물고기를 그린 종이를 등에다 붙였을까요? 이때의 그림 속 생선을 4월의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pril fish, 프랑스어로는 포아송 다브릴이라고 합니다. 4월의 물고기가 어떤 생선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고등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4월의 물고기라는 말에는 어리숙한 생선이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적, 민속적, 종교적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만우절을 뿌아송 다브릴이라고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의역하자면 만우절이 곧 고등어의 날이 되는 셈입니다. 옛날 일본에서도 고등어를 속임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 속담에 사바요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고등어를 센다는 뜻이지만 실은 숫자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예전 물건 팔 때 숫자를 속이거나 혹은 나이나 키를 부풀려 말할 때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어를 센다는 말이 왜 숫자를 속인다는 말이 됐을까요? 옛날 일본 서쪽 후쿠이 현의 어촌 마을에서는 고등어가 엄청 잡혔습니다. 이 고등어를 내륙의 교토까지 옮기는데 이때 고등어를 운반한 길을 고등어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숫자를 일일이 셀 수 없어 대충 눈짐작으로 숫자를 어림잡아 고등어를 넘겼던 모양입니다. 이때 숫자를 속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바요미, 고등어 세기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뇌물 같은 것을 주면서 슬쩍 넘어간다는 뜻으로 예전 우리나라에서 썼던 사바사바라는 말도 고등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어를 일본 말로는 사바라고 합니다. 어촌 마을과는 달리 옛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에서는 고등어가 귀했기 때문에 고등어를 뇌물로 주면 통한다고 해서 사바사바라는 속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속어라고 하고 일본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생긴 속어인지 아니면 고등어와는 관련 없는데 엉뚱하게 고등어가 뇌물과 관련된 누명을 쓴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맛있는 생선 고등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고등어를 장수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 보고처럼 등에 반점이 있는 물고기를
태어라고 했는데 이게 연로하면 나오는 노인성 반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0살인 고희를 넘고 90을 바라보는 나이인 81살을 가리키는 망구를 넘어 90살의 나이를 태어의 등과 같은 나이라고 해서 태배진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등어를 놀림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어를 에로틱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봄이 되면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며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연결해주는 중매꾼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등어 한 마리를 놓고 별별 상상을 다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고등어가 그만큼 친숙한 생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